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 이해하려면요, 관계사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관계사라고 하는 친구가 뭐죠? 일단 관계사절을 이끄는 애들을 관계사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관계사의 종류엔 무엇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거? 관계대명사, 두 번째 관계부사.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관계한정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걸 관계한정사의 일종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 이름부터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왜 관계한정사라고 부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쵸?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관계대명사도 일종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대명사라고 하는 애의 특징이 뭔데? 자, 우리 영어에서는요,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 속에 나올 때는 반드시 격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격이 뭔지 또 모르시겠죠? 우리 이거 다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인칭대명사라는 걸 배울 때 다 배웠습니다. 인칭대명사는요, 우리가 총 4가지 종류라고 배우는데 주, 격, 소유, 격, 목적, 격, 마지막 소유대명사. 이 4가지 종류로 배우게 되고요. 소유대명사는 조금 특이한 친구니까 살짝 논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칭대명사 중에 주격은 어떤 애들이에요? I 같은 애들이고 소유격은 my, 목적격은 me, 소유대명사는 mine 이런 친구들이죠.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에서 격들을 전부 다 배웠다고요. 그럼 관계대명사도 명사의 일종이니까 격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관계대명사도 대명사니까 각각의 격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이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친구 한번 살펴볼게요. 나머지 주격이나 목적격은 다르게 말하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문장 성분으로 혼자 쓰일 수가 있나요? 없죠. 없죠.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자,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명사구 안에 명사구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친구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명사구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사구니까 명사구엔 반드시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될까?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앞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수식어구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언더와 같은. 그리고 소유격 같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관사가 나오면 소유격이 안 나와, 소유격이 나오면 관사가 안 나와. 오케이? 왜 그런 걸까요? 얘네가 사실은 한 가지 종류로 묶일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류가 바로 우리는 한정사류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이 한정사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수식어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수식어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명사구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자 보세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주격, 목적격과 달리 어떤 자격이에요? 한정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죠. 오케이?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문장 내에서 독자적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어느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정사류의 자리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애도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도 물론 관계대명사, 대명사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긴 하지만 얘가 들어가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한정사 자리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어디다가 집어넣겠다? 관계 한정사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한정사로 분류되는 소유격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래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떼어 놓을게요.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볼게요.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were playing,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뭐를? A game, 게임을 하고 있었죠. whose부터 끝까지 괄호쳐 보겠습니다. whose rules, 그런데 그것의 규칙들을 I could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whose rules라고 하는 애는 원래 어디에서 나온 애예요? 딱 보니까 understand의 목적어였던 애가 whose rules로 바뀌어서 앞으로 튀어나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 마인드로 문장을 다시 써보면 and I couldn't understand its rules 정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it은 게임을 가리키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원래 소유격이었었던 it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로 바뀌었죠? whose로 바뀌었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공부할 때는요, 이 바뀐 애가 지 혼자서만 이동을 해서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한정사의 일종이라고 불렀고요. 이 한정사는 문장 내에서 기능을 하는 애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기능을 하는 애라고? 명사구 안에서 기능을 하는 애라고요. 오케이? 얘는요, 지 혼자서 앞에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 얘 혼자서는 어떠한 역할도, 문장 속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얘가 문장 내에서 역할을 하려면 누구랑 같이 붙어 있었어야 돼요? 핵 명사랑 같이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명사구를 이룰 때에만 문장 내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whose rules가 원래 문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couldn't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동을 하려면 whose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붙어 있었던 누구까지 같이 이동을 한다? whose rules가 함께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문장을 우리는 비교적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whose rules가 뒤에 있었던 목적어가 튀어나간 녀석이란 걸 알아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whose 플러스 얘가 수식해주고 있던 명사, 이 덩어리가 같이 이동한다라는 규칙이 원래 문장에 주어가 빠져나온 경우에는 되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The girl, 소녀인데 whose부터 어디까지 걸어줘야겠어요? is 앞까지 걸어줘야겠죠. Whose handbag was snatched away is suffering from shock. 이렇게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녀가 is suffering, 고통받고 있죠. 뭐로부터? From shock, 충격으로부터 충격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문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 대해서 소녀를 수식해주는 관계사절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Whose handbag, whose handbag이 한 덩어리라고 일단 분석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was snatched away, 수동태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위의 문장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의 문장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 혼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는 한정사의 일종으로서 얘는 명사구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친구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도요, 얘도 혼자서 문장 안에서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즉 주어니 목적어니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으로, 절의 맨 앞으로 튀어나가려면 whose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튀어나가는 거라고요? whose rules가 같이 튀어나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the girl whose handbag was snatched away, blah blah. 여기에서 이 whose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whose 플러스 whose가 수식을 해주던 handbag, 얘까지를 한 덩어리로 봐서 분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분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냐? 관계대명사 whose 나왔네?
핸드백 주어 was snatched away 동사. 이상하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면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핸드백 주어 나왔고 수동태는 더 이상 뒤에 아무것도 안 달고 나오니까 이거 완전한 절 아니야? 완전한 절이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분석을 해버리신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한정사의 일종이고 한정사라는 건 문장 내에서 기능을 하는 애가 아니라 명사구 안에서 기능을 하는 친구다.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 즉 관계 한정사는요. 지 혼자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튀어나간다고? 명사 수식을 해주고 있던 명사랑 같이 튀어나간다고요. 이 명사구 전체가 같이 튀어나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whose handbag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기능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whose handbag을 일종의 하나의 관계사로서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was snatched away가 동사인 건 변함이 없지만 이 앞에 어떠한 주어가 빠져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래 예문을 같이 한번 더 볼게요. He is a man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He can perform such a task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이에 and를 써주면 되는데 and를 써주면 문장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까 and를 통해서 합치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사를 통해서 합치는 방법을 채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앞에 나온 문장과 뒤에 나온 문장에 겹치는 명사를 찾아야겠죠. 딱 보니까 a man과 he가 겹치는 명사란 걸 알 수가 있겠어. 그러면 and 지워주고요. he라고 하는 대명사를 who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요. 이 who라고 하는 녀석을요. a man의 바로 뒷자리로 이렇게 착 붙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죠? He is a man who can perform such a task.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who가 he가 who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 who를 이동을 안 했다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He is a man who can perform such a task. 근데 이동을 했다고 쳐도 어떻게 생겼어요? He is a man who can perform such a task. 둘이 문장 구조가 겉보기로는 어때요? 똑같죠.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이동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뒷문장에 뭐가 빠진다고 배웠어요? who가 빠졌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이동하지 않았고 얘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치면은 빠진 녀석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이동을 해왔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졌다라고 분석을 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앞에 나오는 문장도 똑같죠. The girl whose handbag was snatched away. 그래, 물론 얘가 her handbag 에서 her가 whose로 바뀐 녀석일 뿐이고 이동이 없었다라고 분석을 하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whose handbag을 주어 was snatched away 얘를 동사라고 보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관계사절의 근본적인 원리인 뒤에 빠진 요소가 있다라는 원칙을 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her handbag에서 her가 whose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whose handbag이 통째로 어디로 이동했다고? the girl 바로 뒤로 이동을 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주어가 있던 자리는 빠진 요소가 있는 자리, 빈자리가 있는 자리로 보여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이동의 원리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말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 한정사라고 하는 개념, 명사구의 내부 구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희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흔히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원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던 다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붙어있던 명사구가 원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던 구문을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날 때까지 혹은 공식 기간이 끝날 때까지 끝끝내 이해를 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순서대로 처음에 관계 대명사가 왜 관계 한정사로 불릴 수 있는지,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가 왜 한정사로 불릴 수 있고 한정사가 명사구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시고 나서 이 구문들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제가 게시글에 올려놓은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추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